자, 반갑습니다. 이 선생입니다. TAT 2급 제43회 리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제 2번 부가가치세, 무려 25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TAT 2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예, 일단 항상 틀은 정해져 있죠. 1번은 갱발급, 2번은 수정발급, 그죠? 네 문제가 출제가 되죠. 3번과 4번은 부가세 신고 부속 서류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볼게요. 통장 내역이 있고 거래 명세서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평가 문제 읽어볼게요. 5월 15일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 라고 돼 있어요. 뭐 이거 입력하라는 것 같은데, 네모전자 입력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에서 발급 전송, 뭐 이건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그렇고, 자료 설명을 보니까 자료 1은 이 내용이죠. 우투전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입금된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며 세금계에서 발급하지 않았대요. 그럼 여기서 한꺼번에 처리하라, 뭐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자료 2는 오투전자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6월 15일날 받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야? 뭐 매출을 하고 500만 원 순수금 빼고 나머지가 외상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건 뭐 분계를 입력하는 거 생략하고 바로, 예, 들어가서 분계를 하는 걸 생략하고 바로 입력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메인 매출표 들어가 볼게요. 자, 뭐 문제가 좀 특이한 형태이긴 하지만 뭐 못할 문제는 아니죠. 예, 5월 15일 날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품명 11번 과세 유형하시고, 품명은 네모닉 프린터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수량 단가가 있었어요. 그죠? 거래명세서에 나와 있는 수량 단가. 자, 100개 단가는 15만 원. 이렇게 나오죠. 예. 자, 그다음에 상대방 오투전자. 그리고 이제 전자세금에는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분계는 혼합이죠. 자, 그럼 제품 매출이라고 뜨죠. 제품 매출 뜬 다음에 미리 받은 계약금, 그죠? 저 선수금 계약금을 먼저 털어 주십니다. 500만 원이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뭐 이게 답니다. 그래서 1150만 원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분계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발급 전송을 해야 되는데 F10번 누르시면 이제 커서 여기 가죠. 그래서 전자세금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고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날짜는 0515, 0515. 그 해당 날짜를 소트하시면 돼요. 딱 하나 나옵니다. 엔터 치시면. 자, 뭐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바 F3번 확인, F3번 확인, 아카데미 로그인, 그리고는 미전송 매출 조회, 그럼 발행 확인 창 닫으시고, 이건 이제 조회 한번 눌러주시면 휘리릭 하면 이쪽에 전송 성공 확인하셨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확인 사설 차원에서 분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공란으로 놔뒀던 전자세금 쪽이 전자 발행이라고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못 보던 유형의 문제가 응용 형태로 나왔을 뿐이지 난이도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자, 뭐 노말하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TAT 1급에 출제됐던 문제를 TAT 2급 수준으로 리메이크를 한 건데 난이도 차이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전자세금계 수정 발급은요, TAT 1, 2급의 난이도 차이가 없어요. 뭐 그런 건데, 수정 사유를 기재하여 기재사항 차고 정정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에서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상당히 쉽게 냈어요. 다만 이제 안 해봤을 뿐이죠, 우리가. 자, 그럼 6월 10일자 세금계산서를 가서 기재사항 차고 정정으로 수정 발급을 하면 되는데요. 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0일자 전자세금계산서 입력되어 있는 메인 매출 전표 내용이죠. 자, 여기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눌러줍니다. 자, 다음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재사항 차고 정정 보이실 거예요. 얘 커서 맞춰놓고 엔터를 한 번만 쳐줘요. 자, 그러면 엔터를 한번 치니까 셋 중에 어느 사항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단서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전자세금계에서 공급받는 자를 코스 시스템 사업자 등록번호 13281-12383인데 담당자가 실수로 하이 시스템으로 기재하여 발급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하이 시스템으로 발급하면 안 되는데, 예, 발급을 해서 원래 올바른 번호인 코스 시스템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기재사항 차고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여기 아마 처음 이 문제를 접하시는 분은 아마 이게 뭘로 해야 되나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줬기 때문에 사실 대충 때려서 맞출 수는 있어요. 예, 사업자 번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잖아요. 자, 요거는 앞에 날짜를 고치시면 안 돼요. 소급 적용이 됩니다. 뭐 고치는 난도 없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 그대로 놔두면 돼요. 놔두시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 이 뒤에 있는 거를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F2번 누르신 다음에 코스 시스템 요 사업자 번호가 불러올 수 있게끔 여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핵심인 거죠. 예, 요거 하시고 여기 있는 확인 눌러주시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고 뭐 과거에 TAT 1급에 나왔을 때도 생소하긴 했지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TAT 2급에서 사실 물론 이제 TAT 2급 하면서 1급을 선행학습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처음 보는 듯한 유형 때문에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저는 뭐 이런 유형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앞으로도 TAT 1급 좀 공부를 평소에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혹시 TAT 2급을 공부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TAT 2급에 대한 기출문제 테마학습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고 내가 좀 점수 욕심이 있다. 아시다시피 TAT 2급을 만점을 받으시면 이제 AT 어워드를 받으실 수 있죠.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직인이 들어가 있는 표창장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취업 전형 자료를 쓰라고 AT에서 만든 그런 시스템인데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걸 노리시는 분,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심화학습 차원에서 범위가 겹치는 TAT 1급에 나와 있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공부하는 것도 뭐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확인 눌러줄게요. 눌러주니까 당일자로 세금계산서가 좀 2건이 발급됐죠. 전자발행도 역시 2건 하면 됩니다. 한 건은 취소하고 그래서 제로로 만들어주고요. 나머지 올바른 정발행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F10번 눌러서요. 전자세금이라고 하시고 앞에서 했던 부분하고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0610 엔터 2건이 나오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다 묶입니다. 다음에 F3번 확인 아카데미. 자, 로그인. 여기까지는 이제 2건을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데요. 미전속 매출 조회하면 2건이 나와요. 이거 발행을 2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발행 2번. 취소 발행 하나가 있고 올바른 정발행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는 발행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죠? F12번을 누르면 이렇게 전송 성공이라고 뜨면서 확인됐고요.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전표를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잘 정확하게 발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사실 예, 생소한 거지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빠져나오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수출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 되겠는데요. 뭐 늘 나오는 패턴대로 나왔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었고요. 자, 이제 내용을 보니까 평가 문제 7월 13일 아까 통장 내역이죠. 계약금 입금에 대한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요게 조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입력을 시켜놓고 이걸 조회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했다면 아예 이건 처음부터 입력하는 문제를 낸 거죠. 뭐 그런 건데 자, 이건 뭐 바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통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7월 13일 차별의 보통예금 들어왔죠. 그 다음에 국민은행 그 다음에 2454800 대변의 선수금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CO 그죠? CO PO PEP 이거 이름을 읽기가 힘드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자, 자료 설명을 좀 볼게요. 이게 일단 입력하라서 입력을 했는데 요 1번에 대한 내용을 좀 번갈아 가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뭐 메인 매출준표 입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부가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뒤에 설명할 거예요. 예정신고서 반영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자료 1번을 보면 요 회사에 제품을 직수출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달러를 받아 원화로 즉시 환가하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다. 원래 이게 조금 아마 혼돈이 오셨을 것 같은데 평가 문제 1번으로 좀 종결이 되긴 했어요. 원래 문제를 좀 잘못 냈어요. 왜냐면 공급 시기 도래 전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있다면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얘가
메인 매출존표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별도의 과세 표준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일반 존표 입력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놀라는 소지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할 것이라 그랬으면 좀 문제가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부가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 존표 입력을 이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 오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냐하면 메인 매출표에 원래 입력을 했어야 되거든요. 정석대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메인 매출표에 추가로 입력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대로 만약에 처리를 했다라면 이게 메인 매출표에 16번 수출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봅시다. 자, 이거 뭐 이렇게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안 할게요. 예, 일단 그 나머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만 달러였던 거죠. 2만 달러였던 건데 이게 2,000달러와 18,000달러가 된 거고 얘가 먼저 선수금으로 받은 내역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이거를 원화로 환가를 했다. 환가했으면 이게 과세 표준이 돼요. 원래는. 어쨌든 그 금액이 이제 2454 800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일반 전표로 입력하라는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부가세법에 따라 회계 처리하라. 아마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한 달 후에 수취하기로 했다. 선적일이 7월 31일이다. 그럼 7월 31일자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7월 31일자 환율이 문제에서는 제시가 됐어요. 예. 1246600이죠. 예, 1246600. 그래서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18,000달러 7월 30일 환율. 결과적으로는 2만 달러를 가지고 환율을 계산해 보면 과세 표준이 2,000달러에 대해서는 그죠? 앞에다 쓸까요? 달러가 앞에 있구나. 2,000달러에 대해서는 곱하기 그 당시에 환가한 환율을 적용을 해서 이게 아마 그 통장 내역을 보면 7월 23일자로 7월 13일자구나. 13일자 환율은 제시가 안 됐어요. 그냥 2454800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환율을 역산하진 않고요. 뭐 임의의 환율 자꾸 틀린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다시 2만 달러의 환율인데 이 중에 2,000달러는 그냥 환산을 해서 2454 800이 됐다. 뭐 이런 얘기고 18,000달러가 나머지 금액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환율을 적용을 하면은 곱하기 1246.6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끔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22438,800이에요. 22438,8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해 보면 2454800에서 그죠? 밑에 있는 거를 더하면은 24893,600. 그러니까 전체 과세 표준이 이제 24893,600. 이제 요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 풀이를 그냥 먼저 해드리고 원래 정석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인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면 자 메인 매출존표 입력을 들어가서 7월 31일자로 가요. 16번 수출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 품명을 입력하시는 거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품명. 이게 품명이에요. 네모닉 프로. 이게 품명이에요. 네, 일단 그래서 네모닉 프로. 품명은 네모닉이 뭔지 모르겠네. 제가 촌놈이라 그런가? 일단 뭐 네모닉 프로. 수량 단가 뭐 그냥 건너뛰고 24893,600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COPEP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전자세금 당연히 아니죠. 분계 혼합이고 제품 매출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변의 선수금으로 가고 요 금액 이제 문제를 쉽게 내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원래 정석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고 22438,800 이렇게 입력하는 게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고 수출신고 필증은 이제 그 다음에 가시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게 아닙니다. 제가 판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왜 아닌지 말씀드릴게요. 자, 설명드릴게요. 원래 정석대로 하잖아요. 그럼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공급 시기 도래 전 원화로 환가를 했다면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7월 13일 날 16번 수출로 분계를 하신 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뭐 계약금 뭐 이런 식으로 품명을 하시고 이제 24, 54, 800 요걸 이제 하셔야 되고 영세율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분계가 이제 혼합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 입력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대변에 선수금 이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셔야 돼요. 24, 54, 800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24, 54, 800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국민은행 보통예금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단락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하나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31일 날에는 역시 16번 수출로 하시는데 이제 뭐 네모닉 네모닉 프로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금액이 22 438 800 원래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하고 0 그리고 혼합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부가가치세법 따라 이제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품 매출은 자 어차피 근데 이것도 선수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얘를 매출로 보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뭐 혹시 반론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과세 표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리고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 제품 매출이 여기서 원칙대로 하면은 선적일 기준으로 잡는 게 맞아요. 원칙대로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선적일 기준 환율로 적용을 만약에 원칙대로 한다면 2만 달러 전체에 대해서 2만 달러 전체에 대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회계에서는요 선적일 이전에 환가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과세 표준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매출액을 잡지 않습니다. 선수금일 뿐이죠. 얘가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죠? FM대로 해보자면 얘가 1246.6원이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원칙대로 한다면 그러면 2만 달러 곱하기 1246.6 하면 이가 24932,000 원래 정석적인 매출액은 24932,000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이게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금액이냐면 기업회계상 매출액이에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선수금이 이제 빠지는 거죠. 선수금 24, 54, 80 간혹가다 여기서 외환 차손익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도 외환 차손익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상 매출금까지 최종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여기서 24, 54, 800 밑에는 이제 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2, 472, 477, 200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환율이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여기 이제 환전되는 그 시점의 환율하고 비교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외환 차손익이 정리가 되는 거지. 요 시점에 외환 차손익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요렇게 원래 하시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원래는. 근데 아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면 복잡하고 문제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부가세법 따라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해놓고 또 이것도 혹시나 일반 전표에 그러니까 메인 매출표에 입력할까봐 이걸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아예 없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죠? 일반 전표로 갔으면 그럼 얘가 이제 틀려지는 거고 얘도 부가세법 따라 회계 처리를 하면 틀려지는 거고 이렇게 틀려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답은 24, 893, 600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도 동일하게 24, 893, 600이 되는 거고 그죠? 나머지가 22, 438, 800 아마 아까처럼 FM대로 냈으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복불복이 있어요. 호불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급시기 도래점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알고 계신 즉 내공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나는 그냥
문제 들어오고 나가는 거 막 기출 문제만 딸딸 풀어서 이거 풀 거다 이렇게 스타일로 해보신 분들은 뭐야 내가 테마학습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 이제 회계에서는요, 회계에서는 수출의 경우에 회계에서는 그냥 선적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공급 시기에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일에 환율을 적용하는 거고, 선적일이 공급 시기다 보니까 회계는 역시 부가세법도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즉 저 245만 4,800원을 환전하지 않았다면 2,000달러를, 그러면은 그냥 상관이 없어요. 회계랑 세법이 동일하게 되는 거니까. 바로 요 사항 때문에, 요거 때문에 동일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얘 때문에 틀려지는 거예요. 얘가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게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 즉 환전을 했다면 그 환전일에 환율을 적용한 것이 과세 표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이걸 매입 매수표 제가 입력을 한 거예요. 왜? 매입 매수표 입력해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 문제의 공식 정답처럼 일반 전표 입력하게 되면 부가세 과세 표준에 7월 13일자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처음에 먼저 입력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원칙을 설명을 한 거죠. 제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렇게 아마 내공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뭔 말인지 이제 이해하실 거고, 아마 이제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이렇게 주로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출 문제 위주로 이렇게 푸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오히려 많이 알아서 조금 독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든 최종적인 답은 뭐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수출 실적 명세서를 가셔야 되는데, 수출 실적 명세서는 뭐 여기 F10번 눌러서 찾으셔도 되고, 이거 부속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까지 가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고, 자 요거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출 신고 번호 있죠. 요거 그대로 입력하셔야 되고요. 아이고, 요거 제가 좀 표시해 드린 거 요거. 그 다음에 금액은 어디 걸 보셔야 되냐면 48번 결제 금액이 있어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근데 이 문제에서 수출 실적 명세 작성하란 말이 안 나왔네요.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 타이틀이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 작성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딜 봐도 작성하는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쵸?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이 복잡해져요. 그럼 한두 곳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대로 가면은 사실 어차피 맞지 않기 때문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자체가 어려워져서 난이도가 막 미궁에 빠져요. 그게 난이도를 조절하려는 출제자의 의도가 또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냈어요. 또 시중에 어떤 교재들도 공급 시기 도래 전 원화로 환가한 금액과 또 정상적으로 외상 매출한 금액에 대한 환율을 다루는 수출 실적 명세서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내려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전산세무 2급을 생각해 보면 뭐 충분히 이제 그렇게 낼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AT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하려다 보니까 출제자분들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저는 되게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걸 내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 요건 먹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선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AT는 문제 선정위원분들도 아마 이게 막 마지막까지, 물론 이제 제피셜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조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난이도 문제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쉽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일반 전표 입력 문제를 내서 좀 변별력을 줬지 않나. 기존 틀하고 너무 또 똑같으니까 그건 또 싫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이래저래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남는 그런 회차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기존에 나왔던 형태랑은 조금 다르게 나왔죠, 그죠?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조금 넘어갈게요. 뭐 참 가기 전에 자 이거 하나 빠뜨릴 뻔했다. 9월 30일자 부가세 신고서는 그냥
뭐 안 들어가도 들어가긴 들어가야지 참 저장을 해야 되니까. 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뜨면 돼요. 예, 영세율 기타. 예, 좀 원래 수출 신고 필증까지 가면 좋은데 됐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 4번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9점이에요. 9점. 자, 배송 트럭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에 문제 없죠. 그리고 스마트폰 구입, 비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 문제 뉘앙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보통은 저렇게 증빙이 3개면 2개는 메인 매출, 하나는 일반 전표예요. 이게 일종의 시그널이니까 그거 좀 잘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자 입력.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세금 계산서는 메인 매출 전표 빼박이니까 카드 있잖아요. 카드 쪽에서 아마 갈릴 것 같아요. 카드 현금 영수증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뭐 부속서류 작성하고 신고서 반영하고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자료 설명 1번 아까 그거죠. 트럭 구입한 거. 뭐 제품 배송을 위해서 영업부에서 필요한 배송용 트럭, 배송 트럭 외상으로 구입. 이젠 속지 말아야죠. 미지급금이죠. 뭐 그렇고. 자료 2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로부터 대표이사가 개인적 사용. 이거 가지급금이네요. 얘가 일본 전표 입력할 사항이죠. 이거 좀 이따 입력하면 되겠고. 신용카드. 그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얘는 비품이겠다. 그죠? 현금 영수증. 뭐 어렵지 않네요. 자, 순서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료 1, 2, 3부터 뭐 위에 내용 참조하면서. 자, 자료 이름 메인 매출 전표죠. 자, 10월 7일 51번 과세 매입 배송 트럭. 배송 트럭. 수량 뭐 없어요. 단가 3천만 원. 그리고 나라자동차. 전자 세금. 분계 혼합 들어가시고 208, 253.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일반 전표 입력이죠. 가지급금. 요거 스마트폰 구입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날짜는 10월 12일 되겠고요. 차변에 가지급금. 그 거래처 걸러냈어요. 이기한 99만 원. 이때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증빙을 잠깐만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삼성카드 날짜 그리고 요 금액.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는 요 금액.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상호. 그 다음에 날짜 그리고 총 합계로 어차피 입력을 하면 이제 쪼개지긴 하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역시 입력한 다음에 대변에 자 미지급금 그다음에 삼성카드 이렇게 하시고 99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메인 매출표 돌아가서 날짜가 12월 20일이네요. 이건 61번이 하는 과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수량 단가 건너뛰고 165만 원 입력하면 쪼개집니다. 그다음에 전자랜드. 자, 요렇게 나왔잖아요. 전자 검색했는데 그래 랜드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부분 검색이 돼요. 그다음에 전자세금 입력하면 안 돼요. 입력 안 되지? 안 돼요. 분계는 이제 혼합인데 그 문제에서 이게 좀 불친절해요. 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부족한 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정도는 달아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TAD 2급부터는 암묵적으로 뭐 그런 것보다는 명시해 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계좌 이체해 준 것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좌 이체 해줬다라고 좀 응용해서 내도 괜찮을 법했어요. 난이도 자체가 이게 9점 난이도기 때문에 쉽긴 쉽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현금 영수증이다. 이러면 뭐 계좌로 싸줬는지 현금 줬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지. 조금 불친절하죠. 어쨌든 그냥 출자자의 의도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현금으로 하시고요. 비품이에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한 내용 보면은 비품, 현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부속 서류 갈 건데요. 그냥 F10번 누르신 다음에 건물까지만 치셔도 바로 나와요. 자, 과세 기간은 10월부터 12월 확정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죠. 불러오기. 바로 여기 불러오기를 누르셔야 불러오죠. 불러오기.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쭉 떠요. 여태까지는 이게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프로그램이 이제 완전 민자로 들어가면 이게 아예 없어요. 이게 지금 넣어준 거예요. 이 건물, 기계장치 뭐 이런 걸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걸 원래 그 F2번 눌러서 다 불러오고 원래 해야 돼요. 이렇게 없는 걸 더 하고 싶다라 F2번 눌러서 이렇게 불러와줘야 돼요. 근데 뭐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확인 눌러서 들어오는지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이제 가제금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들어오면 맞게 되신 거고요. 뭐 뒤에 보면 이제 증빙의 유형도 나와 있죠. 예, 세금계산서, 하나는 신용카드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별도 저장 버튼이 없어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가세 신고서를 가셔서 자,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하시면, 자, 요거는 이제 고정자산 매입은 세금계산서는 여기 바로 뜨죠. 세금계산 수치분의 고정자산 매입으로 뜨죠. 사실 뭐 확인할 사항은 아닌데, 예. 그다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보시면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에 나와요. 신용 매출전표 수치 고정. 신용카드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로 결제해서 고정자산 매입해서 매입세 공제 받는 것들은 여기에 표현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평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 부가가치세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요, 예, 여기 결산을 좀 해볼 건데, 결산이 이제 유동성 대체랑 자동 결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그냥 짧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찍는 걸로 할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결산은 다음 시간에 짧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